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7월 8일 7월의 두 번째 금요일 부산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편성을 보십시오. 10마리가 안 되는 편성이 대부분이에요. 부산에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편성은 어거지로 그냥 끼워 맞힌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2주 만에 출전, 3주 만에 출전 엄청 많습니다. 출전 두수가 적기 때문에 아주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은 아니지만 빠른 출전의 인기 마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한 말들의 입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변수인 것 같습니다. 역시 10마리 이하 편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편성이 그렇다고 아주 쉽게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몇몇 경주에서 중배당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비도 왔겠다 그래서 안쪽이 조금 가벼울 거라는 어떤 오판을 했습니다. 여전히 안쪽은 불리해요. 이제 그냥 지금 거의 석 달, 넉 달째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경마장의 특성이라고 보십시오. 안쪽은 불리하고 특히 1번 게이트 안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말들은 거의 다 죽는다. 기본적으로 1번 게이트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지우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그러면 1경주부터 한번 예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마리 편성이네요. 축은 없습니다. 축은 없는데 이게 6등급 편성에서 진짜 오랜만에 1400경주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좀 느리고 부진마 1600경주는 있어도 6등급 1400경주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거리에 대한 변수가 있어요. 거리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 지금 양강으로 팔립니다. 추임마 중에서는 최강포스, 선행마 중에서는 그래핀킹, 두 마리가 거의 양강으로 팔리는데,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핀킹은 조교는 그냥 와야 돼요. 거리가 1400이 왜 여기 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1200만 돼도 그냥 믿을 수 있겠는데 1400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강포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막강한 추임력을 보였습니다만 초반이 굉장히 느리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강축이었는데 이성재 특기죠.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왜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꼴찌했어요. 거의 강축을 파내놓고.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훈련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번이 안정적일 수 있는데 못 믿겠다, 이런 말들은 못 믿겠고, 결국 추임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핀킹은 선행은 나섭니다. 여기서 14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고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직전 경주에 이 캡틴 골드란 마피라고 보십시오. 오버페이스 앞에서 시정 쌓아서 3위 이하에 있는 그룹들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오버페이스를 했던 말이 그래핀킹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행은 나서요. 보장됐습니다. 이 편성에선 단독 선행은 보장된 편성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행은 편안하게만 뛰면은 버틸 가능성이 높죠. 거리의 변수는 있지만 저는 5번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 이게 최근에 판단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쪽에서 뛰어서 못 뛰는 말인가, 아니면 능력이 그다지 센 말이 아닌가, 이 말은 판단은 솔직히 안 돼요. 이런 경주 보면 분명히 직전 편성도 약해서 저는 올 줄 알았는데 안쪽이라고 합니다만 꼴찌했다는 것은 좀 의문부호가 붙어서, 이거는 5번 3번이 아닌 다른 막권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조교로 눈에 띄는 말은 글로벌 캐처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주들을 보면 사실 대단할 건 없는데 어쨌거나 직전에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캐쳐를 이번 경주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어쨌거나 단독 선행은 보장받은 그래핀 킹이 여기서 충마로 가장 낫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복마 편성입니다. 사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일단 3마리가 팔립니다. 골든포인트, 여기 제트캐시, 마이송. 하지만 뭐 확고한 말들은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개를 봐야 될 텐데 선행은 굿바이 레비츠가 작정하면 나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작정하면 나갈 수 있어요. 직전에는 뭐 박정호가 심연배하면서 따라갔습니다만 기본적인 선두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번의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의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거리가 1400이라는 측면에서 버티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마이송이란 마필이 제일 나을 수 있는데 1번이에요. 1번. 저는 뭐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1번 게이트는 받치기 이상 못 보겠다는 측면에서 골든 포인트가 제일 낫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기대했던 말들의 첼시대가 탔는데 기승술이 형편없었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조금 그래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골든 포인트는 제가 이 데뷔전 때부터 조교 때 걸음이 괜찮아서 눈여겨봤던 말입니다. 사실 조교만큼의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직전에 메인 뒤에 있다가 좋은 끝걸음을 보였는데 앞에도 어느 정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만약에 2가 선행 나서고 3이 딱 옆에만 붙어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앞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이 골든 포인트다. 그래서 골든 포인트를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제트캐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추임력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추임력이 있기 때문에 뭐 3번, 7번 가능성도 있는데 기복마죠. 기복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경주 중에 그나마 제가 배당이 나온다면 뭐 8번도 있습니다만 연승글로리 외곽에서 추입을 한번 때려 볼 수 있는 말 중에 한두가 고운마 연승글로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에서 배당마필은 연승글로리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는 기복마 편성이에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다. 특히 1번 마이송은 안에 딱 갇히기 딱 좋은 어떤 조건인데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정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삼경주 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히어로맨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 히어로맨은 제가 이때는 추천드렸고요. 빠른 말이 없어서 앞에 나가면 버틸 것이다. 그리고 직전에는 앞에 나가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불안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떻죠? 빠른 말이 없어요. 애니카걸의 선행 가능성이 있고 허니스타의 선행 가능성이 있는데 허니스타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6분이 제일 빨랐던 말인데 예전에는 뭐 13초 7 뭐 이렇게 끊으면서 앞에 붙였던 말인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맛이 갔는지 스피드가 전혀 안 나옵니다. 스피드가 계속 안 나와요. 이거 앞에 나가면 일낼 수 있죠. 예전 걸음이라면. 그런데 스피드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놓고 갈 수는 없고요. 결국 터트리면 이 두 마리인데 저 한번 아델 스마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아델 스마트는 데뷔 초기에 입상을 했는데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 페이스가 좀 느려야 돼요. 느려야 되고 또 몰기도 까다로워서 일단은 느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이런 장거리 경주에서 그다지 좋은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 편성이 제가 볼 때 엄청 느리고 굉장히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델 스마트한테 이번엔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이때 끝걸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경주에 뭐 입상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착순권 안에 들 것 같은데 기록 보십시오. 1600이 1분 46초예요. 이건 뭐 경주마로서는 빵점이죠. 근데 체격적인 조건도 좋고 조교 때는 그런대로 잘 뛰는 마필. 힘으로 꾸역꾸역 뛰면서 힘을 다 써버리면 마지막에 걸음이 안 나온다. 다만 이번 경주는 굉장히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 많이 팔린다면 조금 그런데 이 히어로맨은 또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보여준 검삼은 뭐 가장 나을 수 있는데 또 2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이 저건 찜찜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2주 만에 출전한 말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파이널 프론트란 마필 58전을 뛰었기 때문에 뭐 능력은 다 나왔습니다만 참고 있다가 역시 추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가 파이널 프론트입니다. 7마리 편성치고는 좀 깎아해 보여요. 안정적으로 가실 분은 3번이 나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삐딱하게 봐서 결국은 3마리 올 것 같아요.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이고 보여준 거상은 3이 나와 보일 수 있는데 조교라던가 뭐 그런 편성을 생각하면 4번 아델 스마트도 괜찮고 58전을 뛰었습니다만 추임력이 있는 파이널 프론트도 이번 경주 배당마필로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편성이 깔깔하죠. 깔깔합니다. 사물축으로 이렇게 팔리는데 깔깔합니다. 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마리 싸움이에요. 다 되는 말들이죠. 사실 직전 갤럭시 로드는 저는 휴양 공백이 있고 사전 인기도는 없었는데 또 예상가들이 또 인기마로 등급을 시켰고 저도 봤던 말입니다. 근데 이성질에서 저는 안 봤죠. 마지막에 안쪽으로 들어갈 줄 알고 근데 결국 또 잘 타더라고요.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뭐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뭐 직전에 괜찮은 전개였죠. 선행마 바로 옆에서 6번이 선행 나서고 3이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빠질 수 있는데 이 말이 제일 세요. 사실 갤럭시 로드는 데뷔 초기에는 추임마였습니다. 보면은 말이 마체의 힘이 상당히 좋고요. 힘이 좋게 생겼습니다. 추입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단촐한 7마리 편성 게이트가 외곽이라고 합니다만 특별히 실수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제일 센 말은 맞습니다. 후착이 문제죠. 에코피아부터 해가지고 뭐 아델크라운, 갤런트 워리어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갤런트 워리어가 제일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원 파워도 졸전을 펼쳤고 뭐 두무산 이런 편성 보면은 확고한 느낌은 없어요. 사실 전개에 또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도. 다만 에코피아는 암말이에요. 암말이고 이 말도 그다지 지구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갤런트 워리어가 유력한 상대마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경주 7번, 2번이 최저배당일 겁니다. 7번, 2번이 최저배당일 건데 어느 정도 저는 뭐 인정이 되고 저는 뭐 갤럭시 로드가 이번 편성 축에 가장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이거 한번 승부경주로 붙어볼 생각입니다. 최저배당 한번 꺾어보려고요. 1번하고 6번이 최저배당인데 최저배당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희망 펀치가 직전에 구마신 차예요. 근데 이 말은 전천경주 평화축제한테도 깨져봤습니다. 두 번을 선행 나섰고 이번에 1번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있지만 블랙올리브 빠르죠. 파티인데도 빠릅니다. 강력한 선행 마필 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람이도 아주 느린 편은 아니에요. 소위 초반 댕을 잘 받으면 얘가 선행 났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행마가 4마리입니다. 근데 1번이에요. 단독 선행 뽑아내면 버틸 가능성 남아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단독 선행 못 나선다. 그러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직전 편성이 인정 안 됩니다. 퓨어 매직이라던가 뭐 모닝 뮤즈 굉장히 약한 편성에서 그냥 편안하게 단독으로 선행 나섰기 때문에 이 정도 띄워진 겁니다. 근데 승급전에 얘가 대길이다? 블랙올리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록이 1분 15초 2고요. 얘도 1분 15초 0이기 때문에 아니 1번이 더 잘 뛸 수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랙올리브는 직전에 마지막 직선에서 마지막엔 아예 몰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마필은 선행 나선 이후에 말이 놀랬는지 갑자기 점프한 다음에 중위권 정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직선에서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이 말은 모래 안 맞으면 따라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 안 빠져요. 얘는 안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 대끼리 맞건 인정 안 하고 1번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승부를 붙는 경주예요. 블랙 올리버 놓고 최저 배당 한번 날려보겠다. 날려 버리면서 그래도 먹을만한 배당 나올 수 있는 말을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도 한번 승부처 경주로 붙겠습니다. 동부월드 알파송당의 뷰티풀 킹 그린 스피드 팔리는데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플래시차 한번 노려보려고요. 저도 뭐 기승기스가 요하니스라서 사실 서승훈이라던가 아니면 다실바 정도 탔으면 좋았을 텐데 요하니스의 가장 큰 단점은 초반 스타트가 안 되는 기수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조교 때는 플래시 참이 그린 스피드보다 기본 스피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나쁜 것 같지 않고 이 말은 이땐가 3, 4코너 외측 기대가지고 뭐 뒤로 밀렸는데 또 한 번은 늦발해가지고 뒤에 따라갔는데 직선에서 또 올라오는 끝걸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무조건 앞에 나가기보다는 적당히 따라가면 이번에는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얘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편성이요. 선행마 뷰티풀 킹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메이징 푸시 더 빨라요. 그래서 6번, 11번은 앞에서 싸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알파송당은 강남마입니다. 얘도 말 옆에 붙으면 그냥 자기 성깔 못 이겨가지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앞에 나갈 말들이 싸울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래서 뭐 동부월드 같은 말이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올 수 있는데 안쪽 2번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안쪽 게이트는. 그리고 상대마에 비해서 확실히 느리기 때문에 얘는 안쪽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7번 정도 게이트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요하니스가 잘만 타준다면 뭐 이런 경주 이미 천년의 약속이라던가 라이트 스토리, 하늘전사 이런 말들을 다 꺾어본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인기도에서 지금 인기 한 5위 정도 또 요하니스가 기승을 했고 31조 두 마리 중에 그린스피드의 서승훈이 기승했기 때문에 인기가 이쪽으로 몰립니다만 저는
플래신 창 쪽을 한번 걸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이거는 인기마 접전 경주고요. 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발주 잘 되고 선행 나서면 오르다가 올 것이고요. 운주이어로가 뭐 앞에서 세 번째면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이고요. 1년 천하는 선행 아니면 이 편성에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안쪽에 딱 갇히기 좋은 1번이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2번하고 7번이 1번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요. 청망호 직전에 노렸는데 7시대가 너무 외곽을 좀 탔습니다. 기수들이 안쪽이 무거워가지고 다 외곽으로 빼버리는 바람에 외곽을 많이 돌았습니다. 이 말이 외곽을 많이 돌아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가능성이 있는 청망호 정도 말씀드리면서 박재희, 서승훈, 김혜선 온주이어로를 축으로 보겠습니다. 고민됩니다. 2일 축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1번이 가장 좀 불리해 보여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작전은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네. 발주만 잘 돼서 선행 나서면 오르다가 제일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오르다는 이때도 보시면 발주가 주춤한 경우가 많아요. 발주가 주춤한 이후에 몰아서 가속력으로 선행 나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위 선행 나서고 7이 이렇게 붙고 2가 발주가 안 되면은 부부끼리 둘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배당마필 청망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는 인기마 젖전이고 조금 애매한데요. 7번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일 편성은 10마리 이하 편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부상 경마가 저 배당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조금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편성의 흐름 말씀드렸고요. 뭐 기수가 만약에 뭐 못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변동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마 야간경마로 펼쳐지는 두 번째 주간입니다. 금요경마 꼭 건승하시고요. 그럼 저는 일요일 부산 교차 예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